나는 첩이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을 첩으로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첩으로 살아온 인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겠죠. 그런데 노년을 살기 위해 여자는 또 평생 살아온 첩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기구한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남편을 사고로 잃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동네 작은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자는 아침부터 신세 타령을 합니다. 가진 거 다 가져서 아쉬운 것 하나도 없는 사모님께서 아침부터 왜 이러실까? 내가 가진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다. 남편도 남의 것이고 아들도 남의 새끼잖아.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려고 남의 남자와 자식까지 뺏어와서 살면서 어디 좋은 일만 있었겠나. 30년 전 감기처럼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가게에 오지 않는 날에는 출입구만 온종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남자와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4살 된 아들이 손을 잡고 남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아이의 엄마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아이 친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하얀 얼굴에 야윈 몸집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딱 보아도 병색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살이는 평생 누리지 못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지만 길게는 가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데리고 온 아들이 사진첩 안에 있는 전 남편과 너무 닮았다면서 죽은 사람과의 과거에 집착을 남자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죽은 사람에게 질투를 한다는 말입니까?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폭력을 심해졌고 남자는 더욱 집착과 질투와 그로 인해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매번 실수라고 말을 했죠. 저 자식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했나 안 했나? 지금 입고 있는 옷 저거 성철이 옷이지? 당장 벗겨라. 그리고 홀딱 벗겨서 내쫓아. 내 눈앞에 띄게 하지 마라. 알았지? 좋은 말 할 때 빨리 치워라. 아이를 맡길 곳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시설에 맡기기는 정말 싫었고요. 바람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은 고쳐설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와 본처를 둔 채로 또다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남자 집안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하지만 생활비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주었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괜찮았습니다. 식당에서 아이를 업고 설거지하는 것보다는 편했으니까요. 가계부 지출 항목을 체크하면서 여자의 아들에게 들어간 돈이 발견되면 여자와 아들은 언제나 늦은 밤까지 공원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남의 것, 도둑질한 사랑의 대가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공원을 헤매고 있을 때 살그머니 다가와서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남자의 아이입니다. 엄마, 배고프지? 이거 좀 먹어, 엄마. 플라스틱 반찬통에 꾹꾹 눌러 담은 밥과 그 위에 까맣게 탄 계란 후라이가 덮인 그릇을 내밀며 세상을 잃은 눈, 슬픈 눈으로 바라봐 주던 아이 때문입니다. 한때는 남자에게 내 가진 사랑을 다 주었으나 상처로 돌려받았지만 대신 남자의 아이에게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가진 재산 절반을 세 번째 여자에게 뺏기고 병든 몸으로 여자 곁으로 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남의 자식에게 밥 한 숟가락 먹는 꼴을 못 보겠다는 남자는 여자의 병간호를 받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다이가. 네 남편에게는 정말 미안한데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잘 먹고 살면 되는데 목소리가 왜 그래? 내 지금 어디 갔다 온 줄 아나? 엄마 산소에 버스 타고 새벽까지 갔다 왔다 아이가. 차는 옷자고 버스 타고 갔는데 몇십 년을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을 한 남편도 자기름 넣을 돈은 주더라. 살아보니 자식보다 남자가 낫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서 정말 많이 난다. 자식은 뭐라고 하는 줄 아나? 갈 데도 없으면서 차는 안 팔고 왜 가지고 있느냐고 팔아라고 하대. 내가 자식에게 해준 거라고는 눈칫밥 먹인 것밖에 없어서 서운한 마음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아이가.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지옥 같노? 차에 기름이 없어 버스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안개가 자국하게
촉촉한 새벽 공원묘지에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면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청성 들고 이 노래만 2절까지 목매게 불렀다고 합니다. 먼 훗날 지금의 내 아들은 이 노래를 한 번쯤 내 무덤 앞에서 불러줄까 생각하니까 인생이 더 슬프더라고 했습니다. 야야 그런 꿈 꾸지 마라. 요새 애들 이 노래 모른다. 어느 날 아들에게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건강도 안 좋은데 지금 헤어지면 세상 사람들 욕한다 엄마.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재산 다른 여자에게 다 줄 거가. 엄마가 여우같이 못해서 지금껏 챙기지도 못한 엄마 몫을 가지고 와야지. 지금껏 참고 잘 살았는데 다 늙어서 와 이러는데. 너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너가 아버지 밥 그만 먹고 싶다. 아버지와 헤어지면은 엄마는 어떻게 살 건데? 네가 먹여 살리면 안 되겠나? 엄마가 나인데 해준 게 뭐 있다고 엄마를 먹여 살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있었는지 병간호해준 대가로 살고 있는 아파트와 많은 현금을 남기고 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남자의 아들과는 자연스럽게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받은 아파트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현금은 장사를 한다고 조금씩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장사가 제법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면 본인 탓이고 못 살면 조상 탓이라고 했던가요? 모든 것은 아들 것이지 여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소녀를 돌보고 유치원에 가고 나면 집안일을 하고 또 저녁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먹을 저녁 준비를 합니다. 가사 도우미는 월급이라도 받지만 아들은 소녀에게 필요한 돈을 말하면 엄마 돈 많이 있잖아. 그 돈으로 써. 죽을 때 가지고 갈 거야? 내 잘못된 사랑의 대가를 고스란히 아들에게 돌려받을 때 예수님, 부처님을 찾고 미워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는 어린이날하고 부처님 오시는 날하고 있으니까 모두 끼워서 해외여행 갔다 올게. 말 속에 어버이날은 없었습니다. 엄마도 일주일 동안 휴가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여행을 떠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갔다 오겠다는 말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현관문이 꽝 하고 닫혔습니다. 늦다 빨리 가야 돼 어서 빨리 가. 소녀가 와락 여자의 품에 달려와 안기며 할머니 이 돈 가지고 할머니 좋아하는 햄버거 먹고 있어? 아니야 할머니 돈 있어. 이거 가지고 있다 사고 싶은 거 사. 알았지? 외할머니는 엄마랑 같이 비행기 타고 놀러도 가고 좀 있으면 엄마하고 아빠랑 같이 산다고 엄마가 말하던데 그럼 할머니가 불쌍하잖아. 아, 사돈하고 여행을 가는구나. 큰 평수 집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게 내가 아니고 사돈하고 같이 살 준비를 하고 있는구나. 아들에게 섭섭했습니다. 사돈 집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입니다. 어린 시절 돈의 구속과 서름을 많이 받은 아들은 한 번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소년을 낳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고통 속으로 자신을 자꾸 몰아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만큼 재산이 없단다. 아들 장사한다고 해서 있는 돈 다 주고 어려울 때마다 또 남은 돈 좀 주고 현금은 거의 바닥이 났거든. 아파트 있잖아. 아파트도 아들 명의로 넘겨준 지 오래되었다. 장사 시작할 때 본사에서 물품 대금을 담보물을 잡아야 된다나. 그래서 건조당 설정해야 된다고 해서 명의를 넘겼거든. 덩치 큰 남자 병간호를 하면서 무리한 몸 사용은 물론 나이 탓으로 식당에 설거지조차 못하는 몸이지만 그래도 자식 집에서는 쉬었다가 할 수 있었기에 살림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남의 돈 받고는 일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중매쟁이로 왔습니다. 나이가 70대 중반이고 건강한 할아버지가 시골에 혼자 거주를 하시는데 함께 노후에 말동무하면서 지낼 할머니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본초와 자식이 둘 있는데 모두 캐나다에서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모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국에는 들어올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노후의 재혼 아닌 재혼도 모두 조건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200평 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논 5맞이기를 할머니 앞으로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개월 전 동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허리와 다리 때문에 규모가 제법 큰 병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 저예요. 그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엄마 저예요. 저. 얼굴에는 웃음이, 눈에는 눈물을 흘리는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저 아이에게는 내가 돈이나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고 엄마로 남아있구나. 남자의 아들은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 병 간호 때문에 더 심해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그 이후에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하면 당장 손녀를 봐줄 사람이 없었고 또 아들이 허리는 수술을 해도 100%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비협조적인 것이 이유였습니다. 남자의 아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화가 수차례 왔습니다. 아들이 사돈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어버이날에도 남자의 아들은 전화가 와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출장 가서 집에 없단다. 다음에 먹자고 했지만 난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제 딸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아빠를 닮은 소녀들은 너무 예뻤고 아들은 무척이나 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쑥 엄마 지금 살고 계신데 불편하시면 제가 계실 곳 마련해 드릴 테니 말씀만 하세요. 이제 저도 아버지 돈 말고 제가 번 돈으로 엄마 집도 생활비도 모두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말하라며 자신도 엄마의 자식이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자의 아들도 내 자식인데 그냥 받아들일까? 아니야. 저 착한 아이에게 내가 또 짐이 되면 안 되지. 아버지 때문에 어린 시절 저 아이 나름대로 친엄마와 떨어져서 살아야 했던 상처를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 다시 남은 남자 첩으로 살고 싶지 않지만 내 배 속에서 낳은 자식은 늙고 병들은 엄마가 거추장스럽고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으로 상처받은 남자의 아이에게는 돌아갈 수가 없어서 여자는 또다시 첩으로 살아갈 예정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인생고개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술 마시지 마소. 어제 지영이랑 파전하고 술 마셨다면서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가만히 있어. 아니, 어제도 먹었으면 오늘은 먹지 말라고요?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 다리 수술했는데 덧나면 어쩌려고 술을 마셔요? 오늘 내가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했어?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말 좀 그만해. 나는 술도 마음대로 못 먹나? 당신 4개월 동안 다리 다쳐서 좋아하는 술 못 마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며칠만 지나서 마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리고 소주 한 병 반을 반주로 마시고 분위기 망친 일방통행 예명을 가진 남자입니다. 예전에 싹싹한 마누라는 어디 가고 요즘은 말만 하면 눈 지켜뜨고 덤비는데 보고 있으면 가관입니다. 혹시 내리꽂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노? 자식들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할 말이 또 있나? 이런 부부 대화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답니다. 각자 집을 생각해보면 좀 더하고 좀 덜한 대화일 수 있죠. 얼마 전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았어요. 금쪽이를 보면서 저 금쪽이는 누가 만들어낸 불쌍한 작은 괴물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너무 과한 사랑을 줘서 또 어떤 부모는 너무 방치하고 부모의 감정대로 금쪽이를 대했기 때문에 작은 괴물이 되었다고 봅니다. 어쩌면 소통이 되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말과 행동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친구가 그랬어요. 자기 남편하고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고 남편이 강압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자기 말에 반론을 하면 분노가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무서워서 더 이상 남편에게 접근하기가 싫다고 했던 친구입니다. 친구는 욕도 잘합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냥 그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자기 남편에 대한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죠. 대한민국 부부가 사이좋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하는 부부는 모두 보여주기 위한 사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억압받는 삶이다 보니까 세상 부부들은 우리 부부보다는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별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운동을 하러 가든가
시내에 볼일 보러 나가면 앞서가는 부부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젊은 부부 말고 중년 부부나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손을 꼭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산책이나 운동, 외출을 하는 거 보면 요즘 따라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친구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지만 일부러 연출할 수 없는 자연스러움에 저절로 눈길이 머물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하기에 저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서로 체온을 느끼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지금도 손을 잡으면 가슴이 뛸까? 그 사람들 부부 아니야. 부부라면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겠지.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거든. 친구 말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도 많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한 부부를 보면서 해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은 데는 모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아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겠죠. 일방적인 사랑 말고 그냥 상호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말하는 것이 다르고 같은 말이라도 표현 방법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일상적인 일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나 오늘 매콤한 낙지볶음 먹고 싶은데. 낙지볶음? 또 마트에 가야 되잖아. 집에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도 있고 피자도 아직 냉장고에 남았는데 당신은 낙지볶음에 꼭 소면도 삶아야 되잖아. 귀찮아. 요즘에는 밥하기도 싫은데 무슨 낙지볶음이야. 그리고 며칠 전에 포항에서 회시킬 때 오징어도 시켜서 먹었잖아. 그런데 낙지를 또 먹어? 차라리 뭐 하나 시키든가 우리 먹고 들어가자고. 이유 없이 소리가 높아지죠. 또 말은 그냥 합니까? 인상을 빡 쓰고 하죠. 이 집 식구들 입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당신은 몰라? 피곤해서 죽겠는데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자. 집에 있는 거 먹을 거면 묻기는 뭐 한다고 물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분들, 남편에게 절대 사랑받지 못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사랑받는 여자는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오늘 저녁은 낙지볶음 먹고 싶은데. 당신 낙지볶음 먹고 싶어? 우리 마트에 낙지 있는지 한번 가볼까? 당신 좋아하는 소면도 없으니까 좀 사고. 오늘 조금 피곤하긴 한데 이럴 때 음식하면 음식 맛은 잘 안 나는 거 알지? 그래도 당신이 먹고 싶으면 해볼게. 당신 피곤하면 우리 가다가 낙지볶음 하나 먹고 집에 들어가자. 당신이 만들어주는 낙지볶음은 다음에 먹지 뭐. 여보 미안해. 다음에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인상 팍 쓰고 자기 표현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여성분은 절대 화병 안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 화병 100%입니다. 대화가 뭐예요? 소통이 뭐지요? 일방적인 남편과 사는 집입니다. 남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방적인 집의 낙지볶음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가니까 매콤하게 낙지볶음 한번 만들어라. 전화 끊고 여자 바로 마트로 갑니다. 내가 지종이야. 뭐야? 먹고 싶으면 자기 혼자 밖에서 먹고 오면 되지. 뭐 하려고 사람 귀찮게 해불고 있어. 차라리 애들 잘 먹는 돼지 두루치기라도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 좀 좋아. 세상에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요. 혼자서 중얼거릴 뿐입니다. 절대 마주보고는 말 안 합니다. 명령하는 화법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명령하듯이 말하는 여자 정말 싫어합니다.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어당하고 명령받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명령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진짜 있어요. 지금 어디요? 일찍 들어와. 9시까지 무조건 들어와. 9시까지 안 들어오면 그때는 문 잠근다. 9시요. 알아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 분명히 있거든요. 남편에게 그런 말도 못하고 살아요? 집에서 남편에게 하는 말버릇이 밖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남자가 절대로 뭘 하라고 하면 안 했습니다.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라. 내가 나갔다 올 때까지 이것 처리해라.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시간 있으면 이거 좀 도와줄래?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부탁을 하든가, 내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일을 완벽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죠. 내가 남자가 싫어하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구나. 그 후로는 명령조의 말버릇을 고치고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눈치껏 얻어내며 여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여자는 말을 할 때 남편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남들보다 못생기고 몸매도 엉망인 여자가 멀쩡하고 잘생긴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들을 보면 사람들은
안 울린다. 여자가 돈이 많나?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아주 예쁘고 멋진 아내를 둔 남자가 바람 피우면 집에 예쁜 마누라 두고 왜 저런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쁜 배우나 탤런트 남편들은 왜 외도를 하겠어요? 사랑은 외모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 첫 번째는 대화, 소통이 안 되는 부부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말이 곱고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싸움을 할 때도 말이 예쁘면 싸움이 크게 확대는 않답니다. 반말에 거친 말이 오가면 끝은 뻔히 보이지 않겠어요? 당신이 뭐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줄래?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개뿔도 없으면서 자존심을 있어가지고? 씨방 나 지금 무시하는 거요. 뭐요? 무시는 열등감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몇 개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열등감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관계는 악화되어 갑니다. 어디 여자가 남자를 이기려고 들어. 다른 거는 몰라도 나를 까먹고 이기려고 드는 여자는 정 떨어지거든. 남녀 평등, 평등에도 아직은 가정에서 남자들은 서열에서 올라서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좀 올려주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대접해주고 아내들은 대신 사랑을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 예뻐야 된다.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평등을 내세우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제가 살면서 저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할 때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귀신 뭐 하는지 저런 인간 안 잡아 가고 있는지 모르겠단께. 저 인간 좀 잡아가 불어. 꼴값을 떨어야. 내 세울 게 없으면 돈이라도 잘 벌어주던지. 네가 벌어온 돈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야? 집에 안 들어오고 지금까지 쳐돌아다니고 있어? 돈 많은 모양이네. 술 먹을 돈 있으면 집에나 잘해라. 친구?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똑같은 것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뻔하지. 내가 가서 없기 전에 빨리 들어와.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삶에 지친 아내들의 발악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발악을 하면 할수록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부부관계이며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있잖아요. 사회생활에도 똑같고요.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조금 재미없는 말을 해도 남자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어머 당신이 그랬어? 그랬구나. 그거 진짜 재미있었겠다. 호응을 해주면서 들어주고 웃어주는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 앞에 순대차가 왔어요. 경기도에서 유명한 순대인가 봐요. 대구 1호점이라고 다마스 작은 차량에 가마솥을 장착하고 판매를 시작했는데 줄이 70, 80m를 계속 유지를 하며 사람들이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난리일까? 생전 처음으로 영업을 마치고 줄을 저도 섰습니다. 40분이 넘어도 내 순서는 멀기만 해서 그만 포기할까 망설일 때 당신 힘들지 않아? 힘들면 차에 가서 앉아 있어? 당신 피곤할 텐데 내가 순대 먹고 싶다고 해서 미안해. 당신이 차에서 좀 쉬고 있어. 어쩌면 저렇게 다정스럽게 속삭일 수 있을까? 난 저렇게 알콩달콩 살아본 적이 있었나? 많은 것을 생각할 때 힘들면 당신 어깨에 기대도 되죠? 우리 부부와 확연하게 대화법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부부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해줄 거야. 아니야. 이해를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할 때는 서로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원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주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보다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살면서 누가 옳다, 누가 옳지 않다를 따지는 그 순간부터는 삶이 힘들다고 봐야 돼요. 누가 옳겠어요? 누가 옳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다는 거죠. 내 주장이 옳고 네 주장이 틀렸다라고 서로 대립관계로 가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부부 관계가 될 것이라는 거죠. 참고 살던 친구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참고 사는 것보다 부딪히고 싸우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는 분명히 좋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때마다 부딪히고 사는 친구들은 지금 나이 들어서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모임에 나와도 오늘 늦게 들어가니까 먼저 밥 먹고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사는 친구는 지금도 너무 잘 사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참고 살았던 사람은 우리 아저씨 올 때 됐어. 나 밥 해주러 가야 돼.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 친구들 중에 지금 속에 화병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세상에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말이 안 통하는 남자하고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어느 쪽이 현명한 방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은 스스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길은 만들어지고 끊어지면 다시 시작되는 것이 길입니다. 인생 고개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